이게 연속으로 나가면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옷이라는 걸 앞에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어울리네. 네. 네. 질문 주세요. JY의 2100님의 고민입니다. 120일 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지훈 씨 잠깐만 여기 와서 읽어보세요. 오늘 질문하신 분을 처음으로 얼굴을 이렇게 얼굴 다른 때는 토요일이라 야구 끝나고 와서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온 것도 고맙지. 오늘 읽어보세요. 저는 42살 돌싱 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어 현재 심리치료와 미술치료를 2년째 받고 있습니다. 120일 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잠깐만. 제가 우리 비서를 왜 나오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요즘에 질문자 바꿔라. 발음이 이상하다. 뭐 댓글도 그래 쓰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서 만나면 그래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됐죠 지금? 2달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제가 딱 처음에 면접 볼 때 발음 이야기 했죠. 네네. 잘 사투리 많이 쓴다고. 근데 아니 광주에 살고 전라도 살면 당연히 사투리 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사투리 써서 저는 이제 개의치 않아요. 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가본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초등학교 6학년도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도 그 뭐라고 하면 본인이 그 창피함을 알아요. 아이들한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뭐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창피함을 알아. 서울에 갔는데 이 사투리가 창피한 거야. 서울 사람들이 막 말 엄청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뭐 데일밴드를 약국 가서 하나를 사오래요. 근데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투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데일밴드 주세요도 아니고 데일밴드. 어린 내가 얼마나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어. 단문으로만 얼마? 델메드. 그래가지고 딱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린애가 무슨 자존감이 있고 뭐 하겠어요. 지금은 사투리 뭐 구수하다 뭐하다. 제가 또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본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거기 비서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쁘잖아요. 서울 말도 이쁘고. 근데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말을 거의 못한 거예요.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 말을 하면 막 웃으며 깔깔깔깔 웃으면서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얼굴은 더시남인데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좀 이제 확 깬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고 그거를 이제 편하게 친구끼리 하면서 하는 거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질문자로 나가게 됐고 댓글에 아주 이제 바꿔라 뭐 해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를 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나는 여기 이제 이런 데는 아닌가 보다. 할 수 없는, 나는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걸 딱 규정 짓게 된다고. 그래서 안 뺐어요. 안 빼고 지금까지 이제 쓴 건데 그러면 이대로 계속 나갈 거냐.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그대로 해보고 이제 다음 질문할 때 조금 좀 좋아지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신문 있죠, 신문. 네. 응? 네. 신문에 보면 사설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2개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설이 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신문에 사설. 응? 네. 왜 사설이냐면 사설을 읽으면 그 날에 그러니까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꼭 이슈 될 이야기를 꼭 사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사설만 3개만 읽어도 대화를 할 때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아요. 사설, 신문 사설은 신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걸 사설 쓰신 분을 주필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 정연한 이야기예요. 사설을 꼭 읽으시는데 그냥 읽으면 안 돼. 큰 소리로 아침 일찍 6시 올래요? 네. 네. 아침 6시 출근해서 6시에 사설을 크게 읽으세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로 크게. 네. 예를 들면 저는 광주서 이건 아니에요. 광주서 사는 이건 아니고 크게 네. 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발음이 나한테 들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3번씩 사설 3개 나온 거를 3번씩 큰 소리로 매일 아침에 읽는 연습을 몇 번만 해도 좋아질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쪽에 앉으셔서 질문 주시고 월요일 아침부터는 연습하실 거죠? 저희 포동포동은 이렇게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주세요. 질문 주세요. 120일 전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술 마시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새벽에 술 마시고 새벽에 전화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100일 전에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쓰러워 위로도 못하고 그분 얘기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힘들어서 술을 마시나 보다 하고 제가 모성애가 발동했는지 보듬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원래 술을 좋아하는 것이고 매일 취하도록 마십니다. 술 마시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만남을 끊었는데 계속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네요. 개인적으로 힘이 들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까지 스트레스를 주네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극복하고자 참았었는데 극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이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헤어지셔야죠. 헤어지시고 지금 2년째 그 심리치료, 미술치료를 이제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결혼하셨다가 이제 이혼하신 지금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의 시각은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시각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사회 시각은 뭐 이혼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나는 돌아온 싱글이다. 나는 결혼해서 실패한 여자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추니까 본인한테 조금만 잘해주고 관심 가지면 확 좋아져 버리고 그러면 다행히 좋으신 분을 만나면 모르는데 이혼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정말 이혼해야 될 때가 있죠. 잘못 때 만나. 그 이혼은 예전에 김창옥 교수 강의 내용 중에 우리가 보통은 결혼식을 많이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 안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결혼식장은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고. 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뭘 입을까, 사진 어떻게 찍을까, 신혼여행 어디 갈까 이것만 막 생각을 많이 하지. 실제 결혼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기에 또 이혼을 많이 하고 작년에 기억에 12만 쌍인가 이혼했던 것 같던데 12만 쌍 작년에만. 그거는 제가 잘못 알면 밑에다가 정정을 해주셔서 제가 12만 쌍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하죠. 이제 그건 흠이 아니죠. 근데 하기 전부터 이제 조금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 추천드리는 게 사실 동거죠, 동거.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해도 애들도 늦게 낳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죄의식이라고 스스로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낮추게 되고, 꼭 그 낮추면은 꼭 낮춘 그 주변에 자존감이 이제 낮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요. 본인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오죠.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돈이 좀 부족해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돈 부탁을. 그게 뭐였냐면 제가 혼자 배낭여행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배낭여행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다고 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죠. 근데 며칠이 지나서 제과점으로 나오래요. 제과점 나갔더니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뭘 싸오셨어. 그걸 다 열어보니까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신문지 안에.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어렸을 때 유럽을 38일인가 돌았던 것 같아요. 38일을 돌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시장을 막 관광지를 본 게 아니라 그 나라 시장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죠. 시장을 가봐라. 그 나라 시장을 가봐야 그 나라 사람들을, 진정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시장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을 가래요. 서울을. 무슨 저기를 끊어놨다고. 그게 뭐였냐면 웅변학원이었어요. 스피치 학원. 네, 그 당시에 2박 3일에 자는 게 아니고 점심을 줬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돈으로 대학교 때니까 89년도면 몇 살이에요? 30년 전인가? 그 당시에 3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쌌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의도는 그거였죠. 사람들을 만나라. 300만 원을 내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돈이 없을 때도 사실은 일반석 타기보다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없는 돈에 꼭 그런 거를 탄 이유가 뭐냐면, 아우, 내 형편에. 그럼 평생 이코노미를 못 합니다. 비즈니스를 타면, 이제,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네? 그거 탄 사람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야지. 자극을 받는다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분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번 하시면 당당하셔도 돼요.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스타이스 본이라는 레이디 가가 그 주제가상, 아카데미 주제가상 탔죠? 거기에 보면은 우연하게 남녀가 만나요.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술을 좋아해.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끊으려고 노력도 해. 근데 이제 치료도 받으러 가요. 근데 결국은 못 끊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자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나. 평생. 영화를 보시면, 안 보셨으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술 문제는 이분은 누구를 사랑하냐. 술을 사랑한 거지. 방금 질문자를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여자가 그걸 싫어하면 그걸 끊을 수 있는 남자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전혀. 절대 만나시면 안 되고. 전화도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도 바꾸셔야 되고. 거기까지 집까지 이렇게 막 쫓아온다고. 그럼 요즘에 얼마나 흉흉해요, 사실은. 그래서 철저하게 좀 차단하시고, 너무 이제 42의 마음도 외롭고 불쌍하고 절대 그러면 또 다른 반복이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끊으셔야 된다. 다음 질문 주세요. 최인봉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40대 중반 남자이고요.
포프리쇼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8년째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문을 닫아야 할 시점이 왔네요. 그동안 꾸역꾸역 가게를 끌고 왔는데 밀린 월세를 감당할 수 없고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되네요. 단순하게 일하고 살아왔는데 좋은 결과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려울수록 포프리쇼를 들으면서 도움을 받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에 잘 되는 것은 없겠지요. 그래도 가장이라는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시기도 즐거운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지요. 저도 포프리 사장님처럼 사회에 좋은 것을 나누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하셨는지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아직 어린 두 딸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줄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한참 즐겁게 자랄 시기에 구김살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두려운 게 없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내 자식이 1명, 2명, 3명, 4명, 5명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요. 왜냐? 이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길러야 된다는 그런 이런 무게감 때문에 부모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나 혼자면 나 뭐든 해서 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하지만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있다는 게 부모로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40대 중반이면 8년 커피숍을 하셨고 빼보면 약 한 30대 후반에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8년 전이면 초등학생이면 중학교면은 16 아이들 뭐 어렸을 때 이제 창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잘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 두려움은 부모로서의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단칸방에 살더라도 구김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장난을 쳤어요. 우리가 이제 가난해져가지고 이거 집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렇게 놀려먹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답이 담담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그때가 뭐 한 1학년, 2학년?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나가서 그럼 뭐 팔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선물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인형 사줄까? 뭐 곰인형 사줄까? 뭐 해줄까? 했더니 인형 공장을 사주래. 공장이면 막 찍어낼 수 있잖아.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구김 안 가고 정말 필요한 거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화목하게 조금만 돼서 다시 시작하면 어때요? 전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제 자신을 믿으니까 내가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제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되뇌이죠. 근데 이제 8년 동안 커피숍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커피숍이 많이 생겼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잘 되는 커피숍 왜 잘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현재는
과거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 했던 행동,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현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을 다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실패할 수, 우리나라는 실패한 사람들 기회를 많이 안 주는데 외국에서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도 가점이 있어요. 왜?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실패만 해서 어떻게 성공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느냐.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 한다면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커피숍 8년 운영을 하셨는데 실패 요인을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커피숍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실제로 저도 했죠. 저도 해가지고 12평인가? 에서 커피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달에 2,300만 원인가 팔았어요. 2,300만 원. 광주에서 커피점이 제일 빨리 열 때가 대학교 앞에서 9시 반인가 10시에 열 때 아침 6시에 열었어요. 아침 6시. 아마 상상도 못했죠. 근데 내가 커피를 마셔보면 아침에 커피가 땡기는데 모닝커피라고 하지 우리가 뭐 밤커피 그래요? 그잖아. 근데 왜 커피점을 10시에 열어? 그래서 6시에 연 거야. 사람들이 엄청 아침에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없었잖아요. 일본의 그 유명한 경영자가 시장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장을 만드는 거다. 그 수요를 만든 거죠. 아침에 생각 없어 아무도 안 했던 거를. 그래서 또 커피의 맛이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싼 커피 프랜차이즈 광주 지역에 있는 모모 커피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커피 사업을 하는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이제 열몇 평에서 포프리 하면서 직원들 데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6시 문 따고 이제 같이 저녁까지 이제 했죠. 커피를 이제 싼 커피를 주니까 맛이 없어요, 커피가. 그래서 이제 비싼 커피를 사가지고 10%에서 20% 정도를 섞었어요. 원래 쌍커피는 강배전, 그러니까 커피를 볶는 걸 배전이라고 하는데 강배전이 안 돼요. 강배전을 하면 타버려. 탄 냄새가 나. 좋은 커피는 안 그래. 묵직한 맛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그 스위스산 커피를 사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프로테이즈를 섞어가지고 맛을 보고 이거다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커피가 보통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200cc가 들어가고 캐러멜 마키아토는 180 들어가고 카푸치노는 160cc가 들어가요. 원샷을 넣으면 투샷을 넣냐 원샷을 넣냐 그러면 예를 들면 맛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모든 맛은 과학이야. 감이 아니야. 과학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커피점을 갔는데 오늘은 너무 라떼가 맛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감으로 만들어봐요. 그 라떼 맛 절대 안 나와. 우연히 나온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저울이 있어야 돼. 계량 저울.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예를 들어 컵의 무게가 뭐 17cc다. 컵 뚜껑 무게가 몇 cc다. 그 다음에 이제, 투샷을 넣어서 34cc다. 그리고 이제 라떼가 200cc인데, 200cc를 스팀을 치면, 75도까지를 치면 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210cc 된다. 그러면 34 플러스 210 컵의 무게까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저울에 재요. 나가기 전에. 이 저울에 5% 이상 범위가 넘어갔다. 그럼 버려. 다시 해. 반드시 계량. 반드시. 그러니까 맛이 일정하죠. 그 집에 가서 이 맛을 기대했는데 이 맛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단골들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서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시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제가 화순에다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이렇게 자영업도 하시고 중소하신 분들하고 한테 이런 강의하고 이런 수업들을 좀 해주고 싶다. 뭐 제가 100%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 모셔다가 이 마케팅이 너무 약하니까 손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취향이 어떻고 또 운영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회가 제가 빨리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열심히 벌고 있는 중인데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설립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아까 전편에 이틀 전에 방송했던 우리가 뭐 눈이 이러잖아요. 두 눈이 있는 게 감사하지가 않잖아. 근데 한쪽 눈을 잃었을 때 그 한 눈 있는 게 보이는 게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팔도 두 팔이 있는 게 뭐 감사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팔을 잃은 사람들한테 그 한 팔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희망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다면 다른 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극복했을 때 좋은 어떤 힘을 가진 분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잘 이겨내셔서 많은 분의 앞으로 또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표님 죄송해요. 제가 사우나를 와가지고 어, 못 받았어요. 지금 나와서 2시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아,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예. 포동포동 잘 봐요. 어? 부사장님. 저기 사람들이 어, 너무 순수해서 좋대요, 대표님. 순수해서. 응. 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 대표님 이렇게 카리스마가, 나 솔직히 대표님 어, 카리스마 굉장하게 봤거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이분은 내면에는 굉장히 지금 외로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 왜냐면 전투적으로 혼자 이 사업을 하셨으니 내면에는 겉으로는 굉장히 독하고 냉정하고 투철하고 완벽하지만 가슴 내면에는 굉장히 외롭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밤 늦게까지 어떤 팀장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들 대표님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덜어는 독서를 범을 때 미흡지. 근데 있잖니 큰 일을 치면 대표님 화를 안 낸다. 가장 쉬운 예로 내 자식은 밥 먹다 밥풀을 떨어뜨리면 미워. 그래서 때리게 돼. 용서가 안 돼. 근데 남의 자식이 밥풀을 흘리면 괜찮아. 대표님은 팀장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다. 작은 거를 놓치면 내 새끼가 작은 걸 놓쳤다는 게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독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차라리 이처럼 큰 사고를 쳐. 그러면 대표님은 아이고 내 새끼가 사고 쳤구나. 내가 덮어줘야지. 그게 대표님이다. 대표님이 너네한테 자꾸 독설을 퍼붓는 건 내 새끼가 작은 거에 우스운 일에 실수를 하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애착이에요. 팀장님들 아셔야 돼. 그랬더니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뵈시게요. 감사해요. 예, 대표님 힘내세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예. 그래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